무엇을 광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다양한 소재를 만든다 한들 목적 없는 메시지의 소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AMPM 글로벌 광고기획본부 4팀 장준수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스폰서드 4강입니다. 먼저 이전 강의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전 강의에서 광고 소재 제작 가이드와 광고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페이스북 광고 소재 제작 가이드입니다. 첫째로 소재 가이드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 오류 발생으로 인한 등록 불가, 그리고 의도와는 다른 광고 송출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재 유형별 제작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출 가능 위치 및 이미지 형식, 파일 크기 가이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상세한 소재 제작 가이드를 확인하고 싶다면은 구글에서 페이스북 포 비즈니스 홈페이지 내에 페이스북 광고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스북 광고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광고 검토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검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검수가 완료되고, 이제 두 번째, 검토 대상은 이미지와 동영상, 텍스트 및 타겟팅을 주로 검수하면서 가끔 랜딩 페이지 등에서도 검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랜딩 페이지에서도 잘 만들어진 정책을 어기지 않는 랜딩 페이지로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광고가 거부되었을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재검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광고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금지된 콘텐츠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차별, 위협, 침해 등 상식적으로 위법이라 생각하는 부분은 모든 것은 금지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페이스북 스폰서드에 대해서 배경 지식 강의를 했었는데요. 1강으로 비즈니스 관리 세팅, 그리고 광고 세팅 기초 2강으로 했고, 3강으로는 광고 소재 제작 가이드 및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페이스북 스폰서드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디지털 마케팅의 두 가지 요소, 크리에이티브와 퍼포먼스에 대한 이 두 가지 요소로 페이스북 스폰서드 실전 강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라 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재 기획 및 제작, 그리고 퍼포먼스라는 부분은 데이터 인사이트 도출 및 그것을 피드백을 통해서 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실전 강의는 산업 기업 또는 브랜드 제품 또는 서비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듣는 광고주 분들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한 사례로 오직 페이스북 스폰서드로만 운영했던 뷰티 브랜드 광고주 성과를 전환 매출액 5,600만, 로아스 200% 초반에서 11개월 차 운영 시기에 전환 매출액 1억 4천만, 그리고 로아스 400% 후반을 만들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광고주의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해당 광고주의 페이스북 스폰서드 사례를 운영하면서 보편적으로 체크하고 또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 요소들에 대해서 실전 강의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총 2강에 거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첫 번째로는 페이스북 광고 특징을 알아보고, 두 번째 광고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 건지, 그리고 그 광고 대상을 선정한 것에 있어서 USP, DB를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스북 광고 특징입니다. 먼저 페이스북 광고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제 자주 보았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본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 버튼 등이 보이는데요. 페이스북은 이 버튼들을 기반한 이제 광고 품질 데이터를 평가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CTR, 좋아요, 댓글, 그리고 공유, 사용자 의견, 광고 거절수, 체류 시간 및 이탈률 등의 기타적인 데이터들을 판단해서 광고주들의 광고 품질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좋게 평가받는 광고주의 광고 소재는 결국 광고 품질이 좋다고 말할 수 있고요. 광고 품질이 좋아지면 같은 비용으로도 적은 CPC, 그리고 적은 CPM, 많은 도달과 노출수를 가져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같은 비용을 내더라도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의 메시지 전달 요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뷰티, 바르는 거, 식품, 먹는 것, 기타 다양한 업종들 오직 시각과 청각으로만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이것으로 이제 카피라이트, 이미지 혹은 영상 디자인을 통해서 고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소재를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특징적으로는 엄지로 화면을 쓸어 올리는 수직적인 콘텐츠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올리는 동작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
건지에 대한 후킹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양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소재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첫 단추는 이제 기업이나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먼저 화두를 던지는 것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뭐 그 화두라는 것은 브랜드 차원의 철학이나 슬로건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제품 및 서비스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들려줄 수도 있고요. 또 제품 및 서비스의 USP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것이 어때요?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소재로 만들 수도 있고, 또 할인 및 기타 프로모션을 통해서 또 적극적인 소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를 기획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고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무엇을 광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다양한 소재를 만든다 한들 목적 없는 메시지의 소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랜딩 페이지 전략을 항상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브랜드 전반에 있는 광고를 한다 그러면 랜딩 페이지를 메인 홈페이지 랜딩, 그리고 카테고리 제품으로 치자면 만약에 뷰티 업종이라 그러면 립의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자기네 브랜드의 립 카테고리에 대해서 광고를 한다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을 랜딩 페이지로 보여주고, 단일 립 제품이라 그러면 단일 립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랜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사몰 구성에 따른 이 랜딩 페이지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틀을 기반으로 어떤 광고를 할 건가에 대해서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반에 광고를 시작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상품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광고주들이 브랜드가 새롭게 신제품을 시장에 런칭한다던가 아니면은 잘 나오는 상품을 소싱해서 이제 팔게 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주요한 매출의 근원적인 부분을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광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나가는 상품을 통해서, 잘 나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이 광고의 소재를 소비자들한테 풀었을 때 얼마만큼의 최대치의 반응도가 나오느냐로 이제 광고의 지속 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초점에 맞춰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간에 있어서 이제 재점검을 하는 브랜드이다, 재점검을 하는 업체이다 라고 한다면 여태까지의 히스토리, 광고 히스토리에 대해서 쭉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내에 광고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광고 보고서를 전체 광고 기간을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매 전환값에 리스트업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성과가 좋았던 제품 및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요. 그 제품과 서비스를 광고하면서 내가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지금 뒷장에서 알려드릴 USP 재구축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USP D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품과 서비스의 USP를 찾아가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자사의 브랜드 제품과 서비스의 핵심 메시지를 정립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SP에 대한 정의는 뭐 유니크 셀링 포인트 또는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촉진을 위한 고객 중심의 제품의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장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가장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USP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립스틱을 예로 들었는데 립스틱을 보자면 제형이 있을 거고요. 뭐 케이스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립스틱의 성분, 또 립스틱의 컬러 같은 큰 단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마인드맵으로 분류해 보면서 이제 다양하게 확장시켜 나가서 소비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컨텐츠에 녹일 수 있는 요소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경쟁사 광고를 살펴보면서도 경쟁사들은 어떤 소구 포인트로, 어떤 USP로 언급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구글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러리를 치시면 되는데 직접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광고를 클릭하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경쟁사라는 브랜드를 치게 되면은 해당 브랜드의 광고가 어떤 것이 있나라는 게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잘 나가는 무신사의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무신사가 검색을 하게 되면 무신사가 하고 있는 모든 광고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사의 브랜드의 경쟁자를 먼저 검색을 한 다음에 경쟁사가 하고 있는 페이스북 스폰서드 광고를 분석해 보면서, 아, 이 브랜드는 이런 USP를 가지고 광고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광고를 진행해 왔고 개선할 방향을 찾고자 하는 광고주가 있다면 여태까지 이제 소비자들한테 자기가 언급
언급했던 메시지들을 모든 히스토리를 리스트업 후에 분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분류 작업을 통해서 내가 소비자들에게 말하고 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고, 그 메시지가 시장에서 지금 먹히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업 작업은 꼭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의 요약을 간단하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광고의 특징을 살펴보면 페이스북 시스템은 광고 품질의 소비자에 대한 반응도에 따라서 평가된다. CTR,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양방향적 소통을 만들어내는 소재에 초점을 맞추라. 세 번째로는 페이스북의 메시지 전달 요소라는 것은 시각과 청각, 모든 산업은 이것에 초점 맞춰서 최대한 자기네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청각 요소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부분. 두 번째로는 이제 광고 대상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랜딩 페이지 전략을 통해서 광고할 대상을 선정할 수 있고, 또 제품 생애 주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지금 잘 팔고 있는 가장 넘버원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서 광고를 시도해보라 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광고 개선을 위한 대상을 선정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광고를 통해서 레퍼런스가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다시 수행하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5강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소재 유형 구축과 그리고 광고 소재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거나 궁금하신 점에 질문이 있다면 제 여기 남겨져 있는 이메일이나 연락처 또는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MPM 글로벌 광고계획 4팀 장준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